큰 그림 그려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주제 먼저 보시죠. 요즘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 강하다, 전통주, 굴뚝주들의 반격,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또 건설 섹터, 이런 종목군 52주 신고가에 나란히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로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넓게 놓고 보면은 예전에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강한 조선주부터 좀 볼까요? 네, 조선주가 사실 굉장히 좋죠. 이게 언제 좋았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냥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우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다른 조선주들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뭐 PBR 0.9배 수준인데요. 언제부턴가 조선주 PBR이 1 이하가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뭐 0.5 정도도 거의 뭐 은행주, 조선주, 철강주들 PBR 1 이하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기들을 많이 거쳤었는데요. 이 조선사 네 곳의 PBR 지금 뭐 많이 올랐다 그래도 이제 1배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선 4사 이 PBR 본다라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뭐 1배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높아서 1.3배, 1.4배 정도 되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배가 좀 안 됩니다. 뭐 그만큼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5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0.7배였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좋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2011년에서 2014년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 국내 이 중공업들, 이 조선사들이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젠 플랜트까지 한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플랜트의 플러스 알파 플랜트 모멘텀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1배를 넘어갔습니다. 그때 2011년에서 14년도까지가 PBR 1.2배 정도였고요. 근데 이 플랜트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었죠. 조선주들도 이 배의 선박에 대한 발주가 이 중국에서 워낙 좀 저가 수주가 있었고요. 플랜트에서 굉장히 적자도 많이 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후에 PBR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플랜트가 나오기 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 2005년에서 2007년 뭐 서브프라임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보면은 이 상선 발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제일 피크였거든요. 이 조선 4사의 평균 PBR이 2005년에는 2.1배, 그리고 2006년에 2.4배, 그리고 2007년에 4.8배까지. 사실 2007년은 주가가 국내 뭐 이 대형주들 중에 경기 민감주들 좀 좋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PBR이 거의 5배까지 올라오는 조선주 PBR 0.5배 이하였던 적도 최근 들어서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라면 거의 10배 차이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주 PBR이 좋았었다가 다시 이제 최근 몇 년간 이 플랜트 이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시기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 규제 때문에 탈황 설비하면은 선박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다. 시장에서 선박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발주가 이어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좀 못 갔었는데 올해 뭔가 좀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가요? 주가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배경들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시장에서 이 조선주가 좋아진다는 뉴스들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이제는 배 바꿔야 된다.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한 선박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수혜다. 근데 별로 사실 못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LNG 관련해서 수주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LNG 선박도 한국이 최고지. 그러면서 다시 주가 움직이는 듯 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못 갔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물동량입니다. 이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이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드라마틱한 조선주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조선가부터 보겠습니다. 신조선가, 이 클락슨 선가 지수가 132.7포인트로 3개월 동안 4.9% 상승했고요.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조선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예상보다 많이 급등을 했고요. 중고성가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중고성가 클라슨 중고성가 지수가 120.8포인트로 2012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신조성가가 3개월 동안 4.9% 상승인데
중고선가 25.4%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BDI, 우리가 발티군임 지수, 물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 BDI 많이 보는데, BDI는 2,808포인트까지 급등을 하면서 2010년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세계의 이 지표가 사실은 조선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표 3개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몇 년도 이후 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신조선가가 제일 나중에 오르고요. 제일 먼저는 원자재가가 오르고요. 물동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원자재가가 올랐기 때문에 운임이 증가를 하겠죠. 운임이 증가를 하면 배가 많이 필요한데, 배를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중고선가를 사고요. 중고선가 이제 중고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 올라갔죠. 원자재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식보다 도리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뭐 BDI 2010년도 이후 최고치, 운임 올라갔죠. 중고선가 올라갔고 이제 신조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주에 유리한 3가지 지표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조선주들 지금 2023년도까지 물량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물량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수주 계속 나오고 있고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선주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정도 우리가 조선의 빅사이클을 봤잖아요. 이번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이 정도 수준의 경기 민감주 내에서의 반등 뭐 이 정도로 보세요? 우선은 사실 사이클상으로는 뭐 빅사이클까지는 충분히 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의 산업들이 무슨 사이클이 있었는데, 사실 조선주는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옛날이었죠. 2004년, 5년, 6년, 7년, 그럼 지금부터 15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15년마다 한 번씩 오면 그 산업 이 사이클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자리는 이 모든 지표가 다 올라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 절대 하락 안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선주들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 관련된 다른 업종들까지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사이클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굴뚝주 하면은 이 철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확실히 좀 달라진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영향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우선 중국이 과잉 설비가 많았죠. 사실 조선주들도 중국에서 좀 간단한 배들은 중국에서 만들면서 배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과잉 설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심해졌고요. 뭐 황사도 심해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이 줄였죠.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경 규제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 과잉 설비를 줄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철강주들 그야말로 거의 악소리 났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과잉 설비는 올해 1.7억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철강 경기가 장기간 호조를 보였던 2008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비 감축을 계속 시행을 했는데, 철강 수요는 사실은 2016년도 이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여기에다가 중국이 사실은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이 유럽에서의 중국산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실 수 있겠는데, 15년도에서 16년도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떨어지는 폭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그런 저가가 많이 해소가 됐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국 외 지역의 그런 철강 업체들의 당연히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은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대형 철강 업체들 큰 폭으로 가격 인상이 나면서 이 실적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뭐 이 금년에 뭐 거의 주도주 중에 하나인데요. 철강 업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오를까요? 철강 섹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은 수급이 계속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에서 과잉 설비 계속 설비가 줄어들고 있다. 생산이 사실 지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거의 모든 이 경기 민감주들 다 소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까지도 사실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철강 수요 전망치가 2021년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냥 수요만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탈탄소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이런 목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신규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철강 업종이 CO2 배출량이 제조업 중에서는 단연코 1등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탈탄소 이 트렌드를 본다라면 여기서 증설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규 증설 설비가 억제된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의 수급은 타이트하게 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그리고 경기도 작년에 사실 워낙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2021년도 경기 회복세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만큼 철강의 가격, 이 수요, 이런 부분들 모두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 산업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내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환경 규제를 하는 거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제재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포스코도 준비를 했죠. 포스코가 철강 다음에 이 강한 산업 뭐냐라고 꼽으면 강한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 환경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크게 보면은 현대와 포스코 두 철강 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를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나오긴 쉽지 않고요. 많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나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포스코가 적용할 가능성, 현대제철이 적용할 기간들을 좀 두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규제가 나오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사실은 철강 이 공급 타이트하고요. 수요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업종 분명히 좋고요. 금년 좋아지지만 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오른 주가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대형주들 조금씩 조심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들 좀 이슈들도 있고, 외국인 수급 최근 들어서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하지만 5월 3일 이후에 한 달 안에 그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은 모두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4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